됐죠? 자, 합시다. 컷. 안녕, 여남 친구들. 자, 이제 고전 3문 들어갈게요. 고전 3문은 연계가 좀 많이 되죠. 네, 항상 좀 많이 연계가 됐습니다. 뭐 수경낭자전도 EBS 나와 있던 거 바로 나왔고요. 숙향전도 EBS 나와 있는 숙향전 또 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벌써. 자, 작년에 정을선전도 하필이면 정을선전은 또 재수 좋게 아니면 재수 나쁘게 뭘지 모르겠지만 수특 나와 있는 부분 일부 겹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빠방하게 해놓은 친구들은 그냥 이 정도도 시처럼 바로 맞출 수 있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문학에서 아낀 시간 독서에 투자. 근데 독서도 괜찮지? 수특 2번 돌릴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아낀 시간 현대소설에 써야지. 그지? 첨본고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연암 분석 자료부터 먼저 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L홀더에 따로 보관하라고 낱장으로 일부러 스테이플러 안 했습니다. 낱장으로 했습니다. 자, 고전소설 3강 김진옥전. 자, 분석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은 약간 만만떼떼하네요. 왠지 느낌이 김진옥일 것 같아요. 주인공이. 자, 분석 들어갈게요. 분석, 뭐 고전 당연하고 사실 뭐 영웅 안 나오는 소설 잘 못 봤고 적강소설, 전기소설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적강소설은요. 적자가 외워줄까요? 유배적자예요. 그러니까 적강소설이라는 것은 유배적자를 쓰고 하강하다 강자 썼잖아. 하강소설이면 편할 텐데 왜 적강소설일까? 천상계의 존재입니다. 천상계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와요. 초월적 존재가 천상계의 초월적 존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 그럼 벌을 받아야 되겠지. 보통 우리가 이런 죄는요. 위에서 연애하는 걸로 주로 나와요. 연애하는 거 아니면 위에서 훔쳐먹는 옥황상제 복숭아를 훔쳐먹는다라든지 옥황상제 글을 훔쳤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신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일들 책을 읽는다라든지 수양한다 복숭아 먹어야 된다 이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자 천상계 반대말인 이원화된 세계 지상계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상계로 추방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계로 추방당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상계의 초월적 존재다 보니까 아무리 지상계에 추방당한 인간으로 오더라도 엄마 아빠가 얘를 품었을 때 꿈을 신양을 꾼다라든지 아니면 위기에 닥쳤을 때 신선이 와서 도와준다라든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읽다 보면 막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주고 용왕이 나타나서 막 도와주면서 꿈속에서 너는 사실은 하늘나라의 별장이었어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거든요. 자,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거 적강이네. 이거 하강했네 유배받아가지고 그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초월적인 존재가 죄를 약하게 짓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 짓는 경우도 있겠지. 보통 우리가 심하게 지면은 존나 고생, 약하게 지면 덜 고생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진옥전은 적강이라고 하니까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구만요. 전기소설은 비현실적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도술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자, 성격은 비현실적, 영웅적, 애정적, 뭐 사랑 이야기가 있나 보다. 자, 작자는 미상이고 오케이 전작 시점이고 특징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신 때문에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특징. 자, 그런데 뭐 다 봐도 어차피 줄거리 알면 되는 거라서 자, 됐고 내용 전개는 전반부는 남녀 주인공들의 결혼 그리고 후반부는 자, 활약상, 영답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조가 나오는데 고전소설의 비현실적 공간이 제시가 됩니다. 천상계 하늘나라 신선, 선계 신선, 지하계 자 지하 뭐 죽음의 세상 아니면 수중계 용궁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느 부분이 나올까요? 여기서 영궁 천상계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적강소설, 영웅소설 구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요 이야기입니다. 적강소설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적강형 소설에서의 주인공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아까 얘기했잖아. 적강형은 하늘에서 빙신이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고귀한 혈통이 내려오는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 영웅 구조예요. 적강계 구조는요. 위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신선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게 잘 없을 거니까 위에서 내려오잖아. 마지막에 다 성공해요. 얘들은 하늘에 있는 초월적 존재였으니까요. 됐죠? 자, 넘기기 전에 제목 있고 우리는 요거 나중에 복습할 거야, 이걸로. 맞지? 그럼 제목 옆에다가 나중에 이거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자, 일단
김진옥전은 줄거리 중요해요. 제목 옆에다가 나중에 복습할 때를 위해서 우리 최저 맞춰야 되니까 줄거리, 요 작품은 줄거리 내가 해줄 거지만 그래도 쌤이랑 맞으면 뭐 끝에 준 데서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혼자 공부한 친구들. 그래서 김진옥전은 줄거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 더. 삼각관계를 포커스 잡고 읽어내는 글입니다. 삼각관계. 글마다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게 있어. 줄거리가 중요하다, 여장이 중요하다, 뭐 정벌이 중요하다 이런 거 있지? 꿈꾸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작품은 삼각관계, 줄거리. 그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요거 뭐 삼각관계에 대한 거 스토리를 잡으면 되는 거야. 다른 것들은 내가 봐 지금 중요한 게 없대잖아. 그죠? 없어. 환생도 없어. 뭐 없어. 그냥 줄거리만 알면 되는 거야. 자, 뒤쪽으로 들어갈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왜 그렇게 프롤로그에서 왜 이렇게 자꾸 야를 강조했을까? 풀이가 덜 됐기 때문이야. 수특에서 지금 잡기를 난이도를 어렵게 잡았어. 자, 줄거리는 크크가 있고 줄거리는 크크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크크로 할 거다. 이런 일은 처음이죠? 네, 사실 나도 처음이에요. 지금 표정이 다들 뭐야 이거? 김선영 치매? 크크 할 거예요. 크크크가 너무 구체적이라서 집에 가서 한 번은 읽어봐. 알았지? 근데 크크만으로 충분해. 왜냐면 쉽거든. 글 자체는. 자, 크크. 명나라 김시광 색칠하세요. 줄거리 중요하다고 했잖아. 김시광 색칠해라. 자, 요거는 수능 친구들을 위해서 색칠해 주는 거야. 김시광은요. 진옥 부입니다. 진옥의 아빠입니다. 나중에 돼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김시광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해야 돼요.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아빠가. 자, 김시광의 아들 진옥은 당연히 중요하죠. 주인공이니까 색칠하세요. 주인공이죠. 김진옥. 남선우 색칠하세요. 보통 우리가 오랑캐가 한 번 전쟁하고 꺼지거든요. 그런데 야는 또 불러갔다가 다시 또 침범하고 이것도 계속 나오는 애예요. 얘도 남선우도. 남선우가 자 여기서 남선우는 반동 인물이거든. 주동 인물인 김진옥과 반하는 인물이야. 오랑캐입니다. 역적이에요. 자, 남선우가 일으킨 전쟁으로 부모와 헤어집니다. 역시 영웅 구조에서 부모랑 헤어지는 것도 나왔네. 이후에 화산도사 색칠해주세요. 딱 봐도 스승님이겠지? 스승, 조력자, 스승님, 그리고 조력자. 됐죠? 네,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막 앞니를 막 예언도 해주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도사잖아요. 도술 부리겠죠, 당연히. 자, 수학한 뒤에 진옥은 천정배필인 유승상의 딸, 자, 유승상 색칠해주세요. 장인, 조력자입니다. 너희 고전소설의 배려 얘기해주면 너무 감동할걸. 고전소설은 인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 소설이 10개도 안 될 거야. 사실 나와봤자 고전소설 인물 몇 명 없잖아. 근데 현대소설은 정말 사람 이름도 특이하고 막 너무 많지? 맞지? 고전소설은 그런데 배려가 있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진짜 볼 때마다 감동하는 게 뭔지 알아? 성을 겹치지 않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부인이 5명이 있잖아. 부인 5명 있어도 기가 막혀요. 윤소저, 황소저, 정소저, 최소저, 이소저 막 이지래요. 이거 배려입니다. 배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이거 읽을 때 이 사람 성 정도만 알아놓으면 얘랑 무슨 가족관계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 지금까지 많은 소설을 봤는데 좀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유승상 장인어른이고 그럼 앞으로 유씨, 유소저 나오는 거는 자기 마누라입니다. 자, 딸과 인연을 맺고 과거에 급제합니다. 하지만 황제는 진옥에게 공주! 자, 색칠하시고 볼펜으로 다시 한 번 더 세모 쳐주세요. 공주 세모. 자, 볼펜 든 김에 위에 남선우도 세모 쳐주세요. 반동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주. 공주라고 잘 안 나오고 풀네임 나오거든. 우양공주입니다. 적으면서 한 번 더 암기. 또 적다 보면 또 외워질 거니까. 우양공주. 약간 쯔양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우양공주. 나중에 만약에 수능에 김진옥전이 나왔다. 탁 펼치면 바로 우양공주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보자마자 여보 나쁜 년 이렇게. 그죠? 반동인물이에요. 자, 우양공주와 결혼할 것을 명하고 진옥은 이를 거절해서 하옥합니다. 왜냐하면 유소저와의 의리가 있거든. 유소저 어머니의 도움으로 풀려난 진옥은 유소저와 혼인하고 다시 남선우가 쳐들어오자 맞다. 유소저 색칠 안 했구나. 중심인물인데 유소저 색칠합시다. 되죠?
자, 유서조와 혼인하고 다시 남선우가 쳐들어오자 출전해서 승리를 거두는데 화산도사의 지시에 따라서 홀로 배를 타고 오다가 아빠 만나라고 그렇게 한 거야. 혼자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홀로 배를 타고 오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무인도에서 아버지 만난다. 진옥은 아버지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남해 용왕의 부탁에 따라서 동국 용왕의 침범을 물리치고 요게 되게 일부거든, 사실은. 야, 김진옥전에서는 일부인데, 우리 교재에는 그게 이제 남의 용왕 만나는 게 나와 있어서 좀 비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일부긴 합니다. 자, 동국 용왕의 침범을 물리치고 승전 이후에 용궁잔치에서 여러 신선들을 만나서 선물을 받아요. 이때 유서조는 공주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서조가 부인이고, 공주는 반동인물이고, 우양공주, 결혼 까여가지고 복수하는 인물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진옥은 신선들이 준 선물로 아내를 구합니다. 화산도사의 도움으로 어머니도 만나게 된 진옥이는 행복하게 지내지만 공주가 우양공주가 너무 막 못돼가지고 자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태자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태자가 아프거든. 그걸 딱 기회를 틈타서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요거를 모든 것을 진옥에게 누명을 씌워서 위기에 처합니다. 진옥은 화산도사가 준 약으로 태자를 회상시키고 살리고 영모에 가담한 모든 죄인을 벌하고 참고로 공주도 죽여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공주를 죽이진 않거든요. 자기가 그냥 해가지고 보통 우리 공주랑 이렇게 삼각관계 묶이면은 공주도 결혼하고 다 결혼하잖아. 나 공주 죽이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대부분은 공주가 못돼도 괴화시켜가지고 착하게 만들어서 같이 살거든. 이거는 공주를 죽여버립니다. 자, 이후에 진옥의 집안은 대대로 태평하게 잘 산다. 이렇게 끝납니다. 됐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문 들어갈게요. 수능 특강 117조. 요거는 지문이 풀이가 거의 안 돼서 반 이상 풀이할 겁니다. 자, 볼펜이랑 형광펜 준비할게요. 117조. 갑시다. 앞부분의 줄거리는 방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거 내용 그대로입니다. 거진. 자, 내용 바로 들어가자. 원수가, 이거 이 원수라는 말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아, 국가원수 이런 말 들어봤지? 대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원수랑 똑같은 말이 도원수거든요. 도원수. 우리나라에선 도원수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원수라는 거 바로 밑에 있는 게 부원수는 들어봤죠? 부대장처럼 부원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지금 배경이 중국이잖아요. 배경이 우리나라로 치잖아? 그러면 원수는 쓴다, 똑같이. 도원수 쓴다. 근데 부원수라는 말보단 우리나라는 중군장이란 말을 많이 쓴다. 상식.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올 거니까. 자, 도원수가, 원수가 당연히 김진옥이지요. 김진옥이가 부친을, 뭐였더라, 부친. 이름이 뭐였더라? 약간 뭔가 광이 나는, 김시광이죠. 그죠? 그냥 상식. 상식이긴 하지만 어차피 나오죠. 자, 김시광을 모시고 동자를 따라서 들어가니까 뭐야 어딜 들어간 거야? 천지가 명랑하고 1월이 조요하니 또한 별곤곤이더라. 자,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찾아보자. 일단 천지는 알 거니까 패스. 세상. 자, 그 다음에 명랑, 조요 모르지? 그자? 네. 나는 옛날에 무협지를 좋아해가지고 조요경이라고 해서 귀신 비치는 거울이 있거든. 조요경. 무협지 쌤 되게 좋아했었어요. 무협지랑 막 무협에 관련 게임도 좋아하고 네, 그냥 거의 뭐 사내라 가지고 조요가 되게 밝게 환하게 비치는 거울이거든. 조요경. 그래서 귀신이라든지 요괴도 다 비춰. 여기 보면은 다 이제 이렇게 사람의 탈을 쓴 요괴가 다 비치고 이랬었다? 그때 나는 어렸을 때, 조요경이라는 게 항상 되게 조요경이 밝게 비치며, 그래서 알았거든요. 조요는 밝다 뜻이거든. 명랑도 밝을 명자고, 비치다 랑자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다 결국은 환하다 뜻이야. 명랑이랑 조요라는 말은 조용하다 뜻 절대 아니에요. 둘 다 환하게 비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명랑하고 해와 달이 밝게 비치니까 또한 별건곤, 선생님이 건곤은 좀 알아놓으라 했다, 이가? 선생님이 애기 이름으로 지을 뻔했다고 그랬잖아. 외자로, 건이랑 곤이. 요거는 천과 지랑 같은 의미나 마찬가지거든. 자, 그래서 별 3개다 이 뜻입니다. 별천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가 원수가 아빠 데리고 동자를 따라서 와보니까 이곳이 별천지다. 봐, 첫 줄부터 좀 임팩트 있지? 너무 어렵지? 이거 있잖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고전 산문에 이 정도까지 풀이 안 된 글은 아무것도 없어. 다 풀이 돼 있거든요. 얘는 좀 어렵게 돼 있죠. 궁궐이 장려하고 화려하고 황금 대자로 써있는 글이 뭐냐? 수정궁. 용궁이네요. 어이구, 이거 뭐 수상색이네요. 그죠? 용궁입니다. 했더라. 자, 117쪽 보고 있습니다. 용왕이 원수를 맞이해서 백옥상에서 백옥의 평상입니다.
배곡 평상. 평상에 좌정한 후 앉은 후 가로되 말하기를. 풀이 한 개도 안 해놨네. 과인은 지금 말하는 사람은요. 용왕입니다. 내가 과인이 일찍 대원수에 너의 김진홍 너의 대명을 들은 지가 존함을 들은 지가 대명은 큰대자 이름 명자 남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이에요. 너의 이름을 들은 지 오래이되 유현이 노수한 고로. 자 다행이네요. 유현이 노수는 뒤에 뜻풀이가 있다. 유는 그윽할 유자고 대구 요거 유란반의 유자예요. 그윽한 난초 할 때 유자야. 자, 그 다음에 현은 나타날 현자야. 자, 그러면 유현은 숨어있고 나타나고 즉 실제로 의미는 용궁과 인간계가 아니야. 저승과 인간계를 말하거든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뒤에 뜻이 있다. 용궁과 인간계가 달라서 됐지? 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말이야 커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생기잖아. 이때 죽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 너무 가볍지?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를 말할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보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품격이 있거든요. 유자가 그윽할 유자가 명자가 밝을 명자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다.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게 삶과 죽음을 다르게 했어요 이 뜻이거든. 그때 유자야. 네, 그윽할 유자. 자, 유연히 노수한 고로. 이건 안 해도 되지? 대신에 고로를 외워야 돼. 고로, 이거 외워야 돼. 고로. 이 사람은 말 습관이 좀 약간 일관적이라서 뒤에 나와도 이 말 많이 나올 거야, 아마. 고로는 때문에. 자, 할아버지들 많이 쓰는 말이지. 고로. 고로. 이렇게 있지. 네가 행동을 고로. 이런 거 있지. 그죠? 그러므로 이 뜻이야. 고로. 복령치 못하고 앉아서 맞이하니까. 자, 복령이란 말은 맞이하다 뜻입니다. 맞이하다. 손님을 맞이하다. 그런데 이걸 왜 풀이가 안 났을까요? 13개인가 11개인가 중에서 얘만 이렇게 풀이가 안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맞이하지 못하고 앉아서 맞으니까 심히 편안하지 못하다. 이거 불안하다. 그 불안하다 아니거든요. 심히 죄송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심히 죄송해요. 민망해요.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면 스미마생 이런 뜻입니다. 불안하다, 막 무서워 이런 뜻이 아니고 즉 당신같이 대단한 사람을 내가 미리 맞이했어야 되는데 니랑 나랑은 인간이랑 용궁 아니야? 그래서 이제서야 인사드리는 게 sorry, I'm so sorry 이 뜻이야. 자, 원수가 말하기를 말하다 뜻이지? 이건 아예 한자 써버렸지? 왈은 가로다 왈자야. 가로다가 말하다거든. 말하기를 나는 인간에 미천한 사람입니다. 자, 겸손한 표현이죠. 대왕이 이렇게 관대하시니까 불승송황 모르는 말이다. 미치겠다. 한자성어 모르면 어떡하냐. 그러면 어떻게든 조합을 해봐야지. 1, 3번, 2, 4번 붙여보든가 거꾸로 읽어보든가 반복해서 읽어보든가. 그럼 선생님은 한번 반복해서 읽어볼게. 불승송황송 황송합니다. 됐지? So thank you 이 말입니다. 자, 황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왕이 겸손함을 칭사하고 주가를 내와서 술과일이겠지. 술과일을 내와서 시녀로 하여금 청아주 술이지. 옥배 뭐야? 잔이지. 옥잔. 고전은 이래 나오잖아. 기억 안 나? 고전 누구 이제 문제 많이 풀어봐서 장면적인 거 묻잖아. 용왕이 어떻게 했는데 얘가 뭐 거절했다 이런 거 되게 나오지. 가끔씩 풀이가 나오잖아. 고전은. 자, 그래서 용왕이 청아주라는 술을 이름 다 용궁에서 주니까 맑은 물술이잖아. 그제? 강물술이잖아. 청아주를 옥잔에 가득 부어서 권하니까 원수가 사양하지 않고 취하도록 막 먹어서 서로 이야기했어. 자, 근데 술 먹고 있는데 밑에 동국대병이 동국 세모 치세요. 네. 사실 우리 김진옥 원수의 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용왕의 적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동국대병이 벌써 지경도 불안해 만나고 땅지자 경계경자 국경이란 뜻이에요. 국경을 침범했으니까 대왕은 빨리 막아주세요 하니까 용왕이 원수한테 과인이 원수에게 청할 말씀이 있으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원수가 말하기를 무슨 말인데요? 왕이 말하기를 동국왕이 강포를 믿고서 대군을 몰아 과인을 치는데 과인이 그 강악을 당하지 못해서 자 비슷한 말이겠지? 강포를 믿고서 내가 그 강악을 당하지 못했어. 둘 다 뭔가 이거 동국왕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지? 그러면 강포, 강악, 강포, 강악, 강포악, 강포악, 포악이란 뜻이야.
포악. 강포는 포악, 강악은 포악이야. 강한 포악, 강한 포악을 풀이를 안 해준 것 뿐이야. 자, 그러니까 동고강이 포악함을 믿고 대군을 몰아서 포악함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됐죠? 잘 적어두세요. 포악함을 당하지 못하니 장차 위태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위태하니까 당돌이 내가 원수를 청했습니다. 됐나? 자, 이게 뭐예요? 나쁘게 말하면 납치, 좋게 얘기하면은 김진옥을 모셔온 이유입니다. 사실 김진옥이가 이기고 난 다음에 누구를 이겼더라? 뭐더라? 뭐였지? 남선우를 이기고 돌아오는 중에 중간에 스틸 당한 거예요. 네, 중간에 네 용왕한테 물론 이제 완전히 막 확 납치해온 건 아니고 동자가 와가지고 자, 잠깐 가가지고 좀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모셔온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그 강병을 막아주시면 은혜입니다. 난망은 잊지 못하다잖아, 맞지? 그러니까 오늘 은혜란 말이 있으니까 그죠? 은혜 잊지 않을 거예요. 원수가 말하기를 복은 아유 다행이다 끝났다. 근데 이 새끼 계속 앞으로 복이란 말 쓴대. 복은 소인이란 뜻이야. 남자가 자기 자신을, 여자는 소인이란 말 쓰잖아. 여자는 자기 자신 낮출 때 뭐라 써? 소녀라고 쓰지. 소녀가 이래서 아니면 여자는 부인이라면 소첩은 이래 쓰잖아. 그자 남자는 소인은 이러잖아. 소인이랑 들하고 똑같은 거야. 자, 남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 소인은 진세의 한사라. 진세는 너가 알지? 세자가 그자 세상 세자지. 그 다음에 진은 뭔지 진짜지? 속세야. 인간계라고. 진세의 한사야. 찬선비. 하찮은 선비. 낮은 선비. 나는요 속세 쭈글탱이에요. 이렇게. 나는 왜 낮은 선비인데 겸손한 표현이네요. 아, 이거 뭐 겸손합니다. 한사라 비록 조그마한 재주가 있으나 수부는 용궁입니다. 물나라기 때문에 용궁에 조화무쌍한 용왕을 세모치세요. 니 아니에요. 니 아닙니다. 동곡 용왕입니다. 동곡 용왕이야. 아, 내가 재주가 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용왕이 말하기를 원컨대 원수는 한번 수고를 아끼지 마소서. 사세가 여차하니까. 그자 사세는 일의 형세지. 즉 이 말은 뭐 지금 일이 사정이 여차 이러하니 여차 이러하니 여차가 원래 그 뜻이야. 여차해 그러면 이렇게 이 뜻이야. 사세가 이러하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 아, 동곡왕이 너무 포악해가지고 너를 침범하는 게 지금 사정이 급하니 이 뜻이겠지? 자, 그러면 굳이 찾아라. 사세가 여차하다. 이 말은 뭘까? 동곡왕이 지경을 범한 거지. 그지? 동곡왕 지경 범한 사건이야. 범하니 어찌 사양할이 있고 대양은 노 걱정 물 오는 노 걱정 우자가 근심 우자야. 걱정하지 마. 노 걱정 근심 넥스. 대왕은 무루하소서. 진짜 묻고 싶지 않아요? 이거 왜 풀이 안 해놨을까요? 고선들 개고생, 왜 안 했을까요? 주석을 왜 안 달아놨을까요? 아니면 좀 풀이를 해주시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두 개씩은 꼭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시도 과하게 풀이해놔가지고 우리한테 할 거 없이 만들어 놓는 게 선상탄이거든, 이번에 뒤에. 선상탄은 또 풀이를 너무 많이 넣고 되게 어려운 가사인데 이거는 소설인데 왜 이렇게 풀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 염려하지 마세요. 왕이 대희해서 크게 기뻐서 정병 80만을 조발해서 죽어서 천리 비룡마 말일 거야. 백리 희소검 검일 거야. 를 주면서 수부 물용궁이겠지. 대도독을 우리말로 바꾸면 원수야. 도독 원수야. 그러니까 용궁의 대장군으로 하게 하니 이가 사동접사인데 하게 하니 원수가 아빠 김시강이랑 용왕에게 굿바이 하고 나오니 창검, 깃발, 기치, 창검, 군사의 정숙함이 인간과 다름이 없더라. 이런 거는 서술자의 논평이죠. 서술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쫙 혼돈이 스고이 데스 이런 겁니다. 자, 계속 졸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정시 친구들 절대 졸면 안 돼요. 어려워서. 각설. 자, 이제 각설 외우자. 각설. 야가 각설이란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 한 편인데 그냥 한 편이라고 외우지 말고 장면이 확 바뀔 때야.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연암의 하루를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 투원 친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딱 찍었다. 그러면 각설 나오잖아. S가 나와야 돼. 다른 가 나와야 돼. 다른 장면이 나와야 돼. 알았지? 각설은 한편 장면 전환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도. 한편 원수가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던 장조리. 자, 이거 뭔데? 용궁이야?
영궁 아니라니까. 한편 장면 바꿨잖아. 그자 씬 다른 식으로 넘어간 거야. 자, 계속. 자, 짱돌이 일자 대풍에 하룻밤 대풍에 원수의 탄배가 표풍에서 간 곳이 없다. 표풍도 몰라도 되지. 간 곳 없다 뜻이겠지. 맞지? 표류 바람 이 말이야. 바람에 표류했다 이 뜻이지.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이 뜻입니다. 표류 바람 요 정도만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바람에 사라졌다. 군중이 당황해서 얼마나 당황했으면 황황이라고 적었겠어. 당황해서 제장 자 외워 제장 적어 모든 장수란 뜻이야. 제자가 들어가면 앞으로 제군들은 들어라. 됐습니까? 자, 제자가 들어가면 다 모두란 뜻입니다. 모두. 자, 모든 장수들이 군졸들이 두루 찾으되 종적을 모르는지라 할 일 없어도 적으세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할 일 없어 아니야. 어쩔 수 없어서 장졸 등이 주야 배도해서 요거는 그냥 패스해도 돼요. 밤낮 달렸다는 뜻입니다. 주야 배도해서 황성에 득달해서 황성 자 적지 말고 당연히 자금성이거든요. 자금성이 적지 말고 여러분 황자가 나오면 뭘 의미하겠어요? 황제예요. 황제. 그러면 황성은 뭐겠어? 황제 성이겠지. 그지? 앞으로 황이 나오잖아. 그러면 황후 황제 부인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황자가 나오면 황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황궁 황제 궁궐이겠지. 황성 황제의 도성이겠지. 됐지? 황경 황제 서울이겠지. 항상 그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황성 황제 성이네요. 네, 황제의 성. 아, 역시 황제란 말을 썼을 때 이거는 중국이네요. 배경이 조선이 아닙니다. 황성에 득달해서 천자, 이럴 줄 알았어. 천자가 나와야지. 천자께 이 사연을 주다라니, 전다라니, 상이 들으시고, 뭔데? 밥상이야? 아니지. 주상이야? 아니지. 누군데? 황제. 우리나라에서 상은 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은 임금. 됐어? 윗사람이란 뜻입니다. 오야붕. 자, 황제가 들으시고, 배경 탄식하시고, 크게 놀라 탄식하시고 다른 제장 모든 군사들이 무사귀국함을 기꺼워하시나 원수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괴상히 여겼다. 자, 고개 들고 졸리시죠? 자, 잠깐만 고개 들고 잠을 좀 깨보세요. 얘들아, 황제가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우리 도원수가 못 왔잖아. 김진욱이 못 왔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온 것도 별로 안 기뻐하고 김진욱이 온 거 못 온 거를 되게 슬퍼했다. 맞아? 아니지 방금. 이런 데 놓친다고. 그자? 객관식 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선택지 아니야? 황제가 돌아온 사람들을 기뻐했어. 잘했어. 그런데 원수 못 온 게 슬펐다 이 말이야.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황제가 우양공주 아빠야. 완전히 나쁜 놈은 아닌데 우양공주를 말 듣고서 막 좀 그런 게 좀 있어. 약간 조금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차시 적으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적으세요. 이때 유승상 누구더라? 고전소설에서 선생님이 성 나온다 했는데 유승상 그렇지 장모 장모 아니지 장인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에서 존나 놀라서 부인 누구야? 장모 소저 누구야? 소저 진옥 와이프 진옥처 소저와 주야 근심해서 주야 이제 할 때 됐다. 주야 밤낮 낮조자 밤야자지만 거의 밤낮 천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빌더라 축수하더라 빌더라. 어려운 한자 많네요. 선시에 자 알고 싶은 사람만 적으라. 먼저 선자에 대시자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근데 몰라도 문제는 없어. 우양공주년이 세모 우양공주가 김진욱이 파혼해서 형성군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뭐야 우양공주. 이야 보통 일반적인 공주들이 까이잖아. 그러면 계속 그 사람 기다리지 끝까지. 근데 인연은 바로 딴 사람한테 결혼했지. 그자? 자 되었으니 김진옥의 자 줄 거 주세요. 김진옥의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자 김진옥의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이 무슨 말입니까? 부마 거절이란 말이지. 부마 거절이란 말은 누굴 거절했단 말이야? 공주 결혼 거절이란 뜻이야. 부마라는 게 뭔지 알죠? 부마, 왕의 사위죠. 공주 결혼 거절을 시기에서 이 말을 왜 시기라는 게 아니야. 분노해서 이 말이겠죠. 공주가 감히 나를 까? 이런 거. 네가 나를 깐다고 샹?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를 낸 거야. 시기에서 항상 모함 해칠 뜻을 두고서 극히 틈을 엿봤어. 그러니까 뭐야? 호시탐탐 나를 깐 김진욱을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러는 거예요. 엿보더니 원수의 표평에서 사생을 모른다는 거. 삶과 죽음 사생을. 얘 사생을 모름을 듣고 대히 뭐예요? 크게 기뻐서. 그지? 크게 기뻐서 이에 전승상 부마 전여선 찾았다. 자, 여러분들아 부마 전여선 세모 지시고 누굴 것 같아요? 공주? 그렇지. 공주 남편. 그러면 전승상은 누구게요? 선생님이 얘기했지? 고전산문의 배려를 받아들이세요. 전승상 누구예요? 형성군 시아빠입니다. 시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아빠랑 새 남편, 새는 아니지. 결혼 얘랑 처음 했으니까. 좌승상 이선영 세모. 이름 좋은데. 이선영 세모. 변보상서 정동환 세모. 자, 요 네 사람이 공주 일당들, 즉 주인공한테는 반동인물들이에요. 네, 주인공한테는 반동인물들이야. 등으로 더불어서 밀리밀리 개교를 베풀어서 천잡게 올리되 갑자녕 난리 중에 옛날에 있었던 남선우의 침입입니다. 김시강이 누구였더라? 맞아요. 진옥빠, 진옥부, 김진옥부치. 김시강이 남선우 역적이잖아, 세모. 역적과 더불어서 내통하다가 진작에서 아니겠어. 진작에서 아니겠어. 여러분들은 이미 줄거리 알고 있잖아. 그자? 김진욱이 좋은 사람이고 김진욱 아빠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지. 그럼 이런 건 무조건 뭐겠어? 거짓 모함이겠죠. 힘들겠지만 좀 잘 적어두세요. 거짓 모함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해서 월국에 월나라로 들어가. 월나라가 바로 그 자가 누구야? 남선우 있는 나라야. 오랑캐 나라야. 들어가서 대국을 도모코자 하니 이는 반역이요. 또 김진욱이가 쳐들어가서 이겼다고 하는데 돌아온 척 하다가 이제 도망했잖아. 이것도 모함이지. 사실은 표풍한 거잖아. 그자? 표류된 건데 그 뜻을 불가측하니 예측 못하니 이는 역심자. 아빠 그 처자를 왜 그냥 두는 거야? 아빠 됐나? 그 김진옥 새끼의 와이프랑 김진옥 새끼의 아들을 왜 그냥 놔두는 건데? 아빠 응? 복원 성상은 성스러운 성자의 윗상자제. 그자? 황제를 높이 말하는 겁니다. 황제는 물론 아빠야. 성상은 참고로 복원은 엎드릴 복자의 원하다 원자거든. 한자도 안 적어둔 것 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I want 빌건데 이 말입니다. 자, 바라는데 엎드려서 빈다 뜻입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I want 이 말입니다. 성상은 숙찰지 하세요. 숙찰해주세요. 생각해주세요. 깊이 생각해주세요. 자, 넘어가셔서 상의 들으시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모함을 듣고 바로 수용하는 거죠. 그죠? 역시 상도 현명함이 없네요. 자, 여기서 유승상을 삭탈관직하시고 진옥의 처 유소절을 잡아다 주기로 했다. 자, 중요한 건 좀 빨리 넘어갈 겁니다. 유씨가 할 일 없이 할 일 없다는 뜻인가? 참고로 유씨는 누구겠어요? 유씨는 진옥처겠죠. 유씨니까 할 일 없이도 알지? 어쩔 수 없이. 이 단어 진짜 잘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옥중에 있어서 황제가 잡아다 가뒀거든. 주야로 한림의 돌아옴을 기다린다. 한림 누굴까요? 한림 김진옥입니다. 자, 요것도 약간의 꿀팁. 고전소설의 남자는 관직으로 얘기하더라. 그죠? 자, 고전소설의 남자가 관직이 없을 때는 이름 아니면 생으로 쓰더라. 김생 이랬지, 그제? 이름 나오면 땡큐. 이름 나오면 땡큐. 고전설의 여자는 이름 잘 안 나오더라. 항상 소저나 씨로 나오더라. 조씨, 황소저, 윤소저, 맞지? 유소저 나오더라. 그지? 고전소설에 만약에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기생 아니면은 시녀더라. 매향, 시향 이런 거 있죠? 그죠?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월매 이렇게. 그것도 약간의 팁입니다. 많이 읽다 보면 약간 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양반 여자의 이름을 실진 않아요, 대부분. 항상 소저가 나와요. 자, 조금만 더 힘내보자. 자, 피곤해가지고 이제 누워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야, 인간의 고행이 어떠하드뇨? 선녀가 얘기해서 한 거 있지? 그자?
결국은 얘는 선녀가 나와서 고생을 막 아이고 그랬죠 얘기해 봤을 때 분명히 하늘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얘도 낭자가 서러운 끝에 영화가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옥보 방신을 보호해서 뭐야 이거 옥보 방신할 때 뭔지 모르겠지만 신은 몸신자겠지. 그자 옥체를 보호해서 옥체 몸을 보호해서 손상치 마라. 복선입니다. 앞일에 대한 복선이야. 너 괜찮아질 거야. 몸 지키고 있던.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다. 지금 존나 힘들지? 그래? 네, 그런데 좀만 더 지키면 200일만 잘 버티잖아. 무한한 영광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어제 술 처먹고 3분이 놀러 가더라고요. 마칠 시간 알고서 10시쯤 해가지고 3명이 놀러 왔는데 1명은 연하민도 아니에요. 따라왔어요. 구경한다고 나. 정말 웃겨서 분장한 줄 알았어요. 코 빼놓고 여기가 다 셋다 빨개. 존나 술 냄새가 나. 왜 왔어?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뭐 이러고 있더라고. 셋이술 처먹고. 1명은 누군지 몰라. 안녕하세요. 저는 연암을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절대 못 다녔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내가 행복하나 이러니까 1명 남자가 간호학과야. 간호학과인데 정말 행복하대. 근데 내가 어느 정도야 하니까 간호학과가 빡시래. 빡신데 뭔데 고3이랑 비슷해 이러니까 5분의 1이래. 근데 친구들이 듣잖아. 야 너희 왜 이렇게 빡셔? 하면서 의대는 안 빡셔 요즘. 의대 애들은 다 쳐놀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현재 제일 빡신 학과는 간호학과야. 간호학과야. 빡신데 고3에 5분의 1이래. 그러니까 내가 야 온 김에 일찍 와도 시험 치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마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럼 다른 대학생들은 여러분들 공부에 10분의 1.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쳐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한 것만큼 한 6분의 1만 공부하잖아. 장학금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네. 대학생들 보세요.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술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죠. 밥 먹듯이. 그죠? 그러니까 200일만 꽉 참아봐. 미술 제외. 그죠? 논술 면접 해봤자. 그죠? 한 1, 2주만 더 공부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미술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지. 꼭 빼고. 점메모리 200일만 잘 지체 보존해가지고 잘 참아보자. 그죠? 술을 마시지 말고, 비타민은 많이 먹고, 담배 끊지 말고, 사귄 사람은 헤어지지 말고, 없는 사람은 사귀지 말고. 알았지? 다이어트 하지 말고, 야구 보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야구 보지 마. 지금 여기 야구 끄는 사람들 많다. 야구 끄는 사람들 많다, 지금. 그러니까, 내 말을 흘려듣지 말고, 나중에 돼서는 뭐 독감 주사도 맞고, 이제 약도 한 방 해야지, 우리. 고농축 비타민. 민결 꽂아야지. 여기 또 꽂았잖아. 보여? 또 이상하게 소문내래? 연암 대표쌤, 약 꽂았다 하면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예. 와, 좀 피곤해. 요즘 내신 기간이라 잠을 잘 못 잤거든. 딱 봐도 순간, 브레! 이러고 쫙 잠실 갔다 왔어요. 아직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다. 바빠가지고. 볼 일이 있어. 출장 갔다 왔다. 목요일은 사직 아니고 부산. 볼 일이 있어. 갔다 왔고. 다 시험 기간 때문이다. 갔다가 또 일요일, 금요일은 또 잠실 갔다가. 잠실 아니고 참 서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되게 산다. 너희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아이고. 다 거기 가야지 또 노트북 들고 다닌다. 그거 가서. 하면서. 전준우 안타. 이지라고 있다니까, 네. 존나. 누가 보면 진짜 미친 여자. 계속 하면서 막. 롯데, 클리클, 롯데. 이지라고 있다. 지킬 것 같아. 계속 노트북이라고. 자, 중략. 이제 계속 B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간대 없거늘 놀랍게 꿈이더라. 나 같은 방명한 몸을 귀신이 와서 가르치니까 그래 나 참고 있어 보자. 밑에 각설 뭐지? 각설이란 말인가? 뭐지? 맞다. 장면 전환이다. 이거를 굳이 우리말로 바꾸잖아. 한편으로 내가 바꾸는 것 뿐이야. 교재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근데 한편이란 말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한편은 제일 가깝긴 하거든. 장면 바뀐다 이거야. 그러니까 씬이 완전히 확 넘어가는 거야. 다른 장면으로. 자, 그럼 이제 요 장면 아니겠지? 딴 장면으로 가야 되겠지? 그자? 한편 차시 이게 뭐야? 봤던 것 같지? 이 차자에 대시자제. 이때. 그러니까 얘 말버릇이라고. 이 잠이상 씨가 성은 작씨인데 이 잠이상 씨가 분명히 말 습관이 있어. 그러면 김진옥전이 만약에 나오면 뒷부분이 나오던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할 거야. 이 잠이상 씨의 말버릇이야. 됐지? 계속 차시 김원수가 이번 또 성을 또 실어주네. 고맙게. 김진옥이가 수부의 대장이 되어서 수족 신병들을 거느리고 자 손수자 아니지?
그 수족 그게 아니겠지? 물 부족이겠지? 그자? 발족자 아니지? 물 숫자에다가 결의 족자일 거야. 그자? 그러니까 물 속의 신병들을 거느리고 수군 같은 거겠지. 동해를 향해서 어쩐지 느낌이 이상했어. 동곡용왕이라고 했잖아. 그자? 그러니까 동곡이니까 동해가 동곡이잖아. 그지? 동해는 세모 치시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곡자는 아마 계곡 할 때 그런 곡자 아니겠어요? 쌤도 모르게 한자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쌤도. 아마 그쪽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되게 신기한 게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주로 우리가 좋은 용왕들은 다 남의 용왕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막 구운목 이런 데도 보면은 백능파가 다 남의 용왕의 딸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쪽을 좋아하나 봐요. 어이가 없는 건 동쪽은 다 나쁜 용왕으로 나와요. 신범하는 용왕으로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곡 용왕이 천병만마를 거느리고 지경을 범했어. 국경을 범했어요. 원수가 살펴보니까 유수진을 치고서 자 이제 뭔가 전쟁 중이죠. 진영, 진법이란 뜻입니다. 진영, 진법. 무슨 팔계진을 쳐라. 무슨 진을 쳐라. 이런 거 여러분들 왜 우리 저번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삼국지 같은 데 있죠. 그럼 진법, 진영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전쟁 때 나오는 단어고 끝에 진자가 붙으면 진영 아니면 이제 병법 이런 겁니다. 진을 치고 기세가 엄숙하거늘 제장을 불러서 김제장 씨인가? 아니네요. 모두 제자에 장수장자지. 많이 나오네. 자, 모든 장수들을 불러서 분부하기를 나는 일자 장사진을 칠 것이니 뭐야? 진영, 진법. 일자로 쫙 늘어서는 걸 치겠다 이 말이에요. 장사진을 칠 것이니 여등은 나의 명을 어기지 말라. 뭐 모르겠지만 내 명 지켜라 이 말이죠. 너 여자에 물이 등자예요. 너희는 이 말입니다. 복수형입니다. 너등은 너희들은 나의 명을 어기지 마. 선봉장 신갑이 말하기를 적장이 와서 시비를 털어요 하니까 원수가 군을 거느려서 자 할 때 동곡왕이 대호 이대호 아니죠.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김진옥이죠. 김진옥. 예, 생선 주제에 말을 잘합니다. 너는 중국에 있는 시새끼 개새끼다. 수부의 대도덕이라고 하니 네가 무슨 재주를 가졌길래 나한테 대적하려고 하냐. 항복하라고 하니까 원수가 자 크게 노하면서 말하기를 대로 말하기를 동곡왕의 필부가 딱 봐도 필부는 무시하는 거겠지. 그자? 일반 남자입니다. 일반 남자. 그래서 우리가 흔남 흔녀를 다른 말로 필부라고도 하거든요. 원래 잘 쓰는 한자성어입니다. 감남을려처럼 흔남 흔녀. 자, 동곡왕 흔남이 어찌 나한테 무리하뇨? 야, 네가 조화를 가졌더라도 나한테 당하겠어? 너 나를 당하면 네가 만약에 나를 당당하게 나를 대응하면 내가 항복할게. 라고 했지만 밑에 동곡왕의 도술 때문에 발립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쉬운 말밖에 없어서. 자, 이제 밑에 말로 들어갈게요. 제장과 의논합니다. 용왕의 조화가 불축하는데 예측을 못하겠는데 마땅히 개교로 잡아야 되겠어. 이제 용왕이 우리 패함을 업신여겨서 태만하니까 자 우리가 졌잖아. 그래서 얘가 게으르게 태만하거든. 이때를 당해서 겁칙하자. 이게 개교야. 겁칙은 기습이야. 기습. 그러니까 개교의 방법 하나가 우리 기습하자. 분명히 방심할 거야. 자 그러면 승전할 거야. 하고 모든 장수를 불러서 각각 개교를 가르치고 삼경, 어머나 삼경이면 고3들이 자야 될 12시를 끼고 있는 11시쯤이잖아. 11시부터 1시까지거든. 그러니까 밤에 밥을 먹고 있어. 왜? 밤 싸움 준비하려고. 생선들 지금 다 자고 있는데. 그지? 자, 그래서 잡았습니다. 항복도 받았습니다. 자, 요 글의 끝에서 두 번째 줄. 자, 요 말 한 사람 끝에 세 번째 줄. 알게 하니 용왕이 대희에서 크게 기뻐서 이 말 되게 많이 쓰네. 기뻐서 원수의 부친 우리 김시강 아저씨 있죠? 아들 덕을 좀 보내요. 김시강에게 청해서 살해하면서 말하기를 양계에 일이 많은 줄은 자 양계는 사람 세상입니다. 양자 세상 세계 볕이 드는 세계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 인간계에 인재가 많은 줄은 나 이미 I know 하지만
당신 아들 같은 영랑은 남의 아들을 높이 말하는 겁니다. 영랑. 여자는 영애라고 하거든. 남자는 영랑. 영랑 같은 명장을 만나서 과인이 내가 용왕이 내가 저의 은혜를 태산같이 입어서 자 여기서 저는 김진옥이죠. 은혜를 태산같이 입어서 만년유택을 안보하게 했다. 자, 왕조를 유지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왕조를 유지하게 됐으니 이 공을 장차 무엇으로 갚을까요? 119쪽 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원수를 문 안에서 맞이하는데 막 심리까지 막 나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줄 승전하기는 다 대왕의 복입니다. 무슨 저의 소인의 복, 소인의 낮추는 말이라고 했었지? 소인의 복공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자, 이제 밑에 말. 자, 사람들 온나? 사람들 들어온나? 자, 이렇게 막 쭉 들어옵니다. 일광로, 여동민, 이태백, 두목지, 소동파, 장급. 자, 갈로 열고 닫고. 너가 아는 사람 이름 2명 나오지? 이태백 모르면 고3 아니지? 이태백 줄이면 2글자 뭐? 200. 소동파는 무릉도원 기억나지? 무릉도 이 사람들 다 나중에 죽어서 뭐 된 사람들이게? 신선 옳지. 신선. 다 신선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유교 100% 있지? 유교 있잖아, 유교. 그자 왕한테 막 위에서 싸우고 이러자 있잖아. 도교 있어, 없어? 있지, 여기 지금. 신선들 막 나오고, 용궁 막 나오고 이러고 있지? 불교 있어, 없어? 불교는 지금 아직 안 나왔다. 그자? 자, 계속. 뭐 그렇긴 한데 또 불교가 이제 인간운모 사상 이런 게 불교긴 하거든, 사실은. 어쨌든 이런 신선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나와서 인사하고 막 손잡으면서 재선 또 누구야? 미치겠다. 재선이 원수의 손을 잡고 재선이 뭐겠어? 모든 추리해봐. 모든 신선 모든 신선들 위에 나와서 갈로 열었던 애들 모든 신선들이 나와서 손을 잡고서 그러니까 뭐 박재선 씨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모든 신선들이 나와서 원손을 잡고 너 몰라? 우리 몰라? 우리 모르는 거야? 원수가 말하길 모르는데 나 일광로, 자 여동빈, 두목수 송파 야 우리 같이 놀았던 프렌드도 못 왔지 우리 친구 아이가 이거 먹어 소매에서 꺼내줘서 주니까 이제 기억났어 자기는 신선이었으니까 됐지? 그래서 얘들이 품앗에서 야 너 이제 나중에 죽고 나면 다시 우리 만날 거야 선물을 이만큼 준다 거기에 환생시키는 약도 있고 무슨 약도 있고 위기를 극복하는 약 같은 것도 있어 그거 줘가지고 위기 극복하는 거 그죠? 근데 이게 일부긴 하지만 좀 중요한 에피소드긴 합니다. 신선들 만나가지고 이 약을 통해서 막 싹 살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됐습니까? 네. 좀 어렵죠? 확실히. 그런데 이게 또 슬픈 게 뭔지 알아? 내용이 임팩트가 없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중에 선생님이랑 반드시 육모 부모에 나오지만 안 나온다면 반드시 다시 봐야 돼요. 아셨죠? 자, 고생하셨어요. 이게 김진옥전 끝! 컷. 잠깐 쉴까요? 잠깐 쉬자. 다음부터 쉬워. 지문 이렇게 다 이렇게까지 안 봐. 너무